네, 노벨상 수상자 발표의 시즌입니다. 물리학상의 영예는 블랙홀을 연구한 3명의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뭐 늘 우주에 있던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벌써부터 좀 머리가 아픕니다. 아, 이게 어려운 쉽지 내용이에요. 않아요. 과학. 네. 그래서 저의 뇌를 이분에게 백지신탁하기로 했습니다. 이독실 과학 칼럼니스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딱 봐도 참 공부 잘하게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과학 이야기를 쉽게 잘 이렇게 풀어주는 걸로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좋아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노벨상 특히나 블랙홀과 관련된 이야기란 말이죠. 저 가능하겠습니까? 그럼요. 이게 모든 내용을 다 알려고 하면 힘든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듣다 보니까 두 가지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야, 이게 실제 해?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라고 영화 속에서만 보던 건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더 영화 같다. 그런데 그게 실제 한다는 것에서 이제 첫 번째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경이로움만 느끼면 됩니다. 경이로움만. 경이로움 담당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무지하면 이 경이로움이 안 와요. 네. 맞습니다. 최욱 씨가 이해를 하면 모두가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블랙홀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건 알겠는데요. 뭐 블랙홀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뭐 블랙홀에 관해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온 겁니까? 사실 깜짝 놀랄 말씀인데요. 예. 블랙홀이라는 단어는 다 알잖아요. 예. 영화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블랙홀로 노벨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랜 시간 노벨상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블랙홀은 처음입니다. 아니, 뭐 아인슈타인이 뭐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상대성 아인슈타인이 이론 노벨상을 받은 것도 상대성 이론 때문이 아니고 광전 효과라고 하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노벨상 위원회가 노벨상을 줄 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무조건 실험적으로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것 같았는데 실제로 검증이 불가능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래서 노벨상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노벨상 받은 분들 뭐 여러분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공동수상 같던데. 네, 블랙홀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네, 예. 네, 뭔가 맞습니다. 검증을 했다. 무슨 일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 펜로즈 교수님이 일단 절반의 영예를 가져가셨는데요. 이분은 블랙홀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쉽게 말해서 이론적으로 블랙홀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신 분입니다. 먼저 이론적으로. 네,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이미 논문을 통해서 이 논문을 보면 수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할 것 같아라고 하는 거를 이미 밝혀내신 거죠. 예.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65년 가지고. 나이가 연세가 굉장히 많은 그렇죠.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수상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이제 겐첼과 게즈 팀이 연구팀이 또 다른 연구팀이. 그분들은 이제 실험 물리학자예요. 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관찰을 해내야지만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인정이 되어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라고 노벨상 위원회가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이론적으로 블랙홀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정립하신 분이 펜로즈 교수 그리고 그거를 실체를 밝혀낸 사람이 겐첼과 게즈라는 분인데 아니, 블랙홀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입니까? 이게 뭐 관측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관측을 한 겁니다. 정확히 관측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을 받게 된 것도 있고 관측이 정확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론의 증명까지 같이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에 블랙홀 뭐 사진이 찍혔다 이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때 뭐 증명된 거 아니었어요? 사실 작년에 그 사진이 그 이벤트 호라이즌 망원경 프로젝트 팀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번에도 굉장히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였어요. 이분들이 아마 그 어떤 실험 물리학으로서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다.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이분들이 사진을 찍은 거는 우리 은하의 중심을 찍은 게 아니고요.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안드로메다예요? 있는 더 멀리 떨어져 있는 5,500만 년 떨어져 있는 저 은하의 사진을 찍은 거고 블랙홀의 어떤 가장자리를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자체도 굉장히 귀하지만 이번에 상을 탄 이제 겐첼과 게즈 연구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이미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이전 연구의 결과들이 있었었고 또 이제 50년이 넘도록 우리 은하 중심에도 분명히 블랙홀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우리
우리 은하 중심을 잘 관찰을 해갖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 은하 중심에도 거대한 초거대 질량의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은하 거를 밝혀내서 더 가치를 인정받았군요. 그거는 좀 말씀드리기가 꼭 그렇다고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사진을 찍었는데 예. 그 사진은 영상을 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다라든가 어떤 역학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25년 이상을 이번에 상을 받은 분들은 25년 이상을 계속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사진이라고 하면 또 이제 좀 죄송한데 네. 사진 한 장과 다르게 어떻게 움직였지? 이론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 데를 정확하게 똑같이 움직인 걸 알아낸 거죠. 네, 증명해냈군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작년에 그 화제가 됐던 그 블랙홀을 찍은 사람이 아니라 네. 예, 그 전에 이렇게 찍었던 분들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바짝 차려야 돼요. 최욱 씨. 네, 화이팅! 블랙홀이 뭐예요? 그 블랙홀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 알잖아요. 이름은 알아요.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그 아인슈타인,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네. 일반 산대성 이론을 잘 연구를 하다 보면 정리를 하다 보면 등장하는 일종의 개념이에요. 하나의 개념인데 그 연구한 학자들이 이 이론대로라고 한다면 어떤 특이한 무언가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량이 굉장히 커서 중력이 너무너무 커져서 중력이 커서 빛도 못 빠져나오고 부피가 0인 무언가 생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상한 구멍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 지금 천천히 갈게요. 최욱 네. 씨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 오은정 씨. 네. 내 핑계 대지 마요. 그렇게 묻어가려고. 자, 그러니까 자, 잠깐만요. 네. 우리 이제 지구에는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지구엔 질량이 있으니까 이제 중력이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는데 네. 이 지구 같은 것을 네. 막 계속 좁히면 네. 부피는 작은데 네. 질량을 계속해서 이제 무거울 오. 테니까 정확합니다. 네, 그게 네. 막 무한대로 더 좁히면 네. 뭔가 블랙홀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우리 지구도 아주 작아지면 블랙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밀도를 어마어마하게 키워서 어마어마하게 어느 정도냐면 정말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아예 부피가 0이 돼 버린다면 특이하잖아요. 이런 지구가 부피가 0이 된 점이 있대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죠. 네. 지구가 쪼그라들어서. 쪼그라들어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지구도 마찬가지로 블랙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이거는 이론적인 거고 그렇지. 펜 끝에서 일어나는 그렇지. 현상이고 볼 수도 없는데. 수학적인 현상이 아니냐 생각을 하잖아요. 놀랍게도 실제로 아인슈타인조차도 자신의 방정식을 정리하면 나오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실제할 수는 없어. 그 똑똑한 양반이. 그렇죠. 네. 이건 개념일 뿐이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 사후에 식을 잘 정리하다 보니까 이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론적 정리를 한 분이 이제 이론 물리학자인 펜로즈 교수님. 한다는 게 발전시킨 그렇죠. 거고. 더 발전한 거예요. 탈만하네 노벨상. 그렇죠. 받을만 하죠.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 이론적으로도 있을 것 같고 관측을 보니까 저기 블랙홀이 있을 것 같기도 해. 다 간질간질한데 목에 물린 것 같은데 어디 물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 실험 물리학 연구팀들이 정말로 그걸 잡아낸 거예요. 와, 그러니까 받을만하네.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노력 끝에, 그러니까 네. 아인슈타인이 이론을 만들어내고 네. 펜로즈 교수가 정립하고 네. 이번에 관측까지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블랙홀이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블랙홀이니까 까만 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 안에서는 뭔가 막 시공간도 막 맞습니다. 이상해지고 뭐 네. 그런 거네요. 시공간이 너무나 많이 찌그러들어서 사실 이 시공간이라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이상해요. 그 개념 자체가 이상해요. 시간은 당연히 흐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욱 씨의 시간과 저의 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예. 제가 움직이거나 예. 제가 다른 중력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요게 아인슈타인이 말했었던 상대론입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뭐든지. 근데 그 많은 그 강의 다니는 분들의 그 많이 나오는 명언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국방부 시계일 수도 있어요. 국방부 시계는 오, 인정. 웃기는 거 처음 봤어. 네.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다. 사실 상대론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일 것 같아서 아까부터 좀 주저했는데 네. 이 블랙홀이 워낙 이제 밀도는 작고 밀도가 크고 질량은 엄청 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인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까지 빨아들인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저 두 분 이번에 상 받은 분들 네. 겐첼과 게즈 교수 네. 이거를 어떻게 찍어요? 그 우리가 본다는 건 빛 아닙니까? 빛. 아, 네네.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걸 빨아들인다는 개념보다는 어느 한도 안에 있는 거는 빨아들여요.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바깥에서의 중력의 크기는 똑같아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요 콩알만하게 변해서 블랙홀이 된다고 하면 그 근방에 있는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빛까지도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의 커다란 중력을 가진 존재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달은 지구가 심지어 블랙홀이 되더라도 달은 그 주변을 그냥 돌고 있을 거예요. 달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중력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보다 신비한 점은 이 커다란 지구가 도대체 어떻게 부피가 0이 될 수 있냐. 네. 이게 말이 되냐. 네. 근데 그 원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가. 네. 그래서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긴 네, 하는데요.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여기 판넬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연구했었던 블랙홀이랑은 살짝 달라요. 이번 연구한 블랙홀은 초대 질량 블랙홀인 거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블랙홀의 개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개념을 알기 위해서 좋은 건데요. 네. 이게 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양이라든가 네. 이런 항성의 별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태양 같은 거죠? 네, 태양 예. 같은데 태양보다 좀 더 무거웠으면 좋겠어요. 블랙홀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커다란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크겠죠. 그러면 끌어당겨야 됩니다. 태양은 저절로 작아져야 돼요. 그런데 작아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 끌어당기는 만류 인력이 있으니까 예. 내부에 계속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어요. 핵융합이 밀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양 내부에서 계속 수소폭탄이 터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폭탄이 터지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과 안쪽에 축소하려고 하는 그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지금의 태양이에요. 다른 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빛을 내고 있는 거군요. 네. 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연료가 떨어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렇게 연료가 소진되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말하자면 그 수소폭탄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핵융합은 멈췄어요. 네. 그럼 안으로 이렇게 뭉치려는 쪼그라들죠. 힘만, 예. 쪼그라들려는 힘만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쪼그라드는 거 아니에요? 계속 쪼그라들 수는 없죠. 지구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수소폭탄이 터지고 있지 않지만 버티고 있잖아요. 무식합니다. 무식해요. 쪼그라들다가 어느 정도 균형 잡겠죠. 그렇죠. 딱딱하게 이제 멈추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질량이 너무 크면 태양의 질량의 3배 이상이고 혹은 이번에 발견한 블랙홀 같은 경우에는 태양 질량의 400만 배가 넘어요. 이게 엄청난 실제로 수십억 배의 질량인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세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도 이 중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군요. 너무 강해서. 네. 그래서 스스로 계속 쪼그라듭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서 그럼 이렇게 작아져서 결국엔 조그만 한 공같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를 넘어서서 네. 이걸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어. 부피가 0이 되어버리고요. 예. 그 부피가 0이 되는 그 점에서는 아까 시간도 상대적으로 흐른다고 했잖아요. 놀랍게도 시간이 정지한대요. 그런데 이게 SF 소설같이 느껴지고 그렇죠. 영화적 설정처럼 느껴지지만 실제합니다. 그게 실제라는 것이 이번에 검증이 된 거고 그래서 노벨상위원회가 이제는 충분히 검증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을 줄 수 있겠다 해서 그걸 이론적으로 이야기했었던 이론 물리학자, 실험 물리학자 팀들이 같이 한 번에 수상하게 된 거죠. 아니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시간이 멈춘 줄 압니까? 그러게요. 그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 이번 장점이라고 하는 노벨상 반대해요? 아니요. 뭐 그렇게 따지듯이 얘기해요? 그거. 근데 이제 다음 얘기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블랙홀 얘기하면은 최근에 저는 이제 인터스텔라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 인상 깊게 봐서. 네네. 인터스텔라 보면은 블랙홀 그 모양이 나오잖아요. 사진이 네,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 실제로 작년에 찍었던 사진 있잖아요. 예. 그 사진이 굉장히 흡사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사진이 인터스텔라의 맞아요. 블랙홀과 요 굉장히 사진, 비슷한 예.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아. 그런데 이번 연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여준 건 아니고요. 이런 거였어요. 그 주변에 있는 항성들이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분명히 블랙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블랙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무언가가 그 주변을 도는 형태를 보니까 분명히 이론적으로 있을 법한 그 블랙홀이 있을 때와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없는데 그러니까 별의 움직임을 보고 알아내는 거군요. 네, 주변에 다른 별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이거는 블랙홀이 없으면 정말 실제하는 그 블랙홀이 있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형태로 움직이는데 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리고 인터스텔라에 나와 있는 저 블랙홀은 이제 예. 뉴질랜드 커 박사가 블랙홀을 계산해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의 종류가 여러 개예요.
근데 이건 커 블랙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커 블랙홀의 이미지를 굉장히 흡사하게 잘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그렇죠. 희생하면서. 그래서 이제 딸과 만나고 중력으로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 뭐 저기 책장 그 뒤에서 보면서 그러면 안 돼, 안 돼, 막 이러잖아요. 맞죠. 네네. 하면 안 된다고. 네. 근데 그거는 완벽하게 다 영화적인 상상인 거죠.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블랙홀 안에 들어갈 때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것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말은 뭐냐면 네. 우리 사건이 벌어져요. 지평선 너머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평선 너머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르는 것처럼 블랙홀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깥에서 알 수가 없어요. 지평선 바깥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로 그렇게 도서관처럼 라이브러리가 꾸며져 있고 자기 딸과 대화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밖에서는 아는 내용 모른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네.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영화적 상상력이 들어간 거고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알겠습니다. 네, 네, 가닥을 제가 좀 세웠다고 죄송한데 합니다. 네. 조금 과부하가 걸리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제가 그 초치는 같은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네. 이분들 나이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왜 일생을 바쳐서 이거 우리 삶에 도움도 안 되는 블랙홀 이렇게 연구하고 또 이거 잘했다고 상 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만의 리그라는 생각이 혹시 조금 드시는 건가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그게 더 중요하죠. 네. 우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이유. 네. 사실 이 블랙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환상 속에 이제 젖어요. 아, 너무 좋다. 경이롭다. 신기하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나도 공감을 하고 싶은데 저게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네. 저런 존재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식으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조차 자신의 이론으로부터 도출되었었던 그 블랙홀이 이런 건 실제할 수가 없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실제해. 그걸 알아낸 거라는 것도 순수한 지식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알매지고. 생각을 첫 번째 한번 네. 한번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인류의 지식의 양적이고 질적인 어떤 성장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100년 전, 200년 전 혹은 1000년 전, 2000년 전의 인류의 지식의 수준과 지금의 수준을 생각했을 때 야, 우리가 절대 접근할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결국에 접촉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이뤄냈다라는 거고요. 또한 놀라운 건 이게 수학적 사유에서 시작했어요. 볼게요. 여기에 뭔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네.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론을 세워야지가 아니고 이론을 먼저 세워놓고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라고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내고 증명해냈다. 저는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적인 먹고 사는 품격이다.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여기에 기뻐하는 예. 것이 시간 인류의 맞추는 게 또 품격이다. 품격이거든요. 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식인들은 이상한 데서 많이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 쉽게 해결해 주셔서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독실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tay